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조심하셔야 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혈당이 높으시네요. 이제 뭘 먹어야 하지? 맛있는 건 다 못 먹는 건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밥상 위 평범한 반찬 하나가 혈당을 낮춰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혈당은 약으로 조절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반찬들을 꾸준히 드신 70대 할머니가 계세요. 3개월 만에 혈당이 180에서 125로 떨어져 약도 줄였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밥상만 조금 바꾸신 거예요. 젊을 땐 뭘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밥 한 끼만 잘못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가요. 특히 흰쌀밥에 고기 반찬만 먹으면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치솟습니다. 하지만 같은 밥이라도 어떤 반찬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혈당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반찬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요리하기도 간단하고요. 그런데 이 반찬들이 우리 몸속에서 마법처럼 작용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세요.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찬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 먹고 계세요. 올바른 먹는 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게 혈당을 낮춰준다고? 세 번째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반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반찬들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의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뭘 하냐면 우리가 먹은 밥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인슐린 기능을 도와줘서 혈당 조절에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시금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이 20% 이상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어요.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서 밥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쉽게 말하면 시금치가 밥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금치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나물 할 때 설탕을 넣으세요. 단맛을 내려고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설탕 넣으면 혈당 낮추려고 먹는 게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반찬이 돼요. 올바른 시금치나물 만드는 법, 시금치를 데쳐서 물기를 꼭 짜세요. 그리고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만 조금 넣으세요. 설탕 대신 참깨를 넉넉히 뿌리면 고소한 맛이 나서 충분히 맛있어요. 일주일에 3-4번 한 접시씩 드시면 됩니다. 밥 먹기 전에 먼저 드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 반찬, 이거 듣고 놀라실 거예요. 바로 두부조림입니다. 두부가 혈당을 낮춰줘? 네, 맞습니다. 두부는 혈당 관리에 최고의 식품이에요. 두부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런데 고기처럼 기름지지 않죠.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잘 되고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탄수화물처럼 확 올리지 않아요.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65세 김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고 식단을 바꾸셨어요. 고기 반찬을 줄이고 대신 두부조림을 자주 드셨죠. 2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혈당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두부조림 만들 때 주의사항. 두부조림할 때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조금만 넣거나 아예 안 넣어도 돼요. 양파, 피망, 청양고추 같은 채소를 듬뿍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두부는 부드러운 두부보다 단단한 두부 조림용을 사용하시면 식감도 좋고 단백질도 더 많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 접시 드시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찬입니다. 바로 미역무침이에요. 미역이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뭘 하냐면 장에서 당 흡수를 막아줍니다. 밥을 먹으면 장에서 당이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미역을 같이 먹으면 이 흡수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게다가 미역은 칼로리도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엄청 많아요. 배는 부르게 하면서 혈당은 안 올리는 거죠. 실제 효과를 본 사례. 72세 박 할아버지는 식사 때마다 미역무침을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약을 줄이셔도 되겠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미역무침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을 초고추장에 무치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초고추장에는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 혈당을 낮추려고 먹는 미역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반찬이 돼버려요. 미역은 건미역을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초고추장에 무치지 마세요. 초고추장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신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로 무치세요. 여기에 오이 채 썰어 넣으면 더 맛있어요. 식초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시면 정말 좋아요. 특히 밥 먹기 전에 먼저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3가지 반찬을 함께 먹으면 이 3가지 반찬을 정리해 볼까요?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미역무침. 이 3가지를 밥상에 올려놓고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미역무침을 드세요. 당 흡수를 늦춰주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금치나물로 식이섬유를 채워주고 두부조림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요. 그리고 나서 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 68세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10년간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죠. 어느 날 TV에서 식이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결심하셨대요. 밥상을 바꿔보자. 매일 이 3가지 반찬을 꼭 챙겨 드셨어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래요. 식후에 느끼던 피곤함이 없어졌고 소변도 자주 안 보게 됐대요.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혈당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밥상에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미역무침 이 3가지 반찬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사실은 간단해요. 밥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미역무침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재료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기도 간단해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한 가지만 올려도 좋아요. 3가지 다 올리면 더 좋고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물론 이 반찬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계속 드셔야 하고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 제가 응원하겠습니다.